안녕하십니까, 차트입니다. 삼성의 시대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번 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틀 동안 빠져먹고 오늘도 이틀 동안 이걸 못 찍었습니다. 뭐 찍었다 그래도 할 얘기는 별로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틀 동안 또 장을 못 보고 이번 주에는 거의 장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한테도 일이 있어서 음, 그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게 마치고 이래서 못 찍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것만 그렇습니다. 2차 전지만 그렇다는 얘기지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좀 양해해 가지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맹맹이 소리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어 스트레이트 슬로우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제가 구름 얘기를 했는데, 구름 아닌 구름으로 올라가면 그 구름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가야 될 날짜는 여기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휴증을 나타낸다 했는데, 그 휴증이 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 좀 그랬다는 얘기죠. 보면 종합주가 지수로 좋긴 하지만 어 좀 그렇다는 얘기죠. 두산이었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 볼까요? 어딘가, 이게 맞죠?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 헤맸습니다. 두산 엘리비티가 양의 구름으로 정상적으로 빠진 자리에서, 여기 정상적으로 26일 만에 빠졌거든요. 이게 고점이지만 붉은 걸로 이렇게 고점 주면 26일입니다. 26일. 26일. 여기 이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해가 여기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26일이면 여기입니다. 몇쯤 되죠? 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조정을 조금 휴유증을 나타낸 조정이 있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지를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계속 가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았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삼성 SDI는 사실 제가 뭐 설명을 딱히 더 해드릴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더 해드릴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요, 이게 크게 나눠서 본다면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준다면 그렇습니다. 533도 여기서 한 번, 두 번이고,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또 여기처럼 그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그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온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그 자리가 나왔으니 여기에서도 그 자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이게 한 번이고 이게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게 두 번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올라올 때 여기 나머지 올라올 모습일 때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 되며,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려 줄 때 우리가 여기에 구름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내가 여기서 간다 만다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준 대로 이렇게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우리가 위평선이고 뭐고 다 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터 슬로우로 볼 때는 뭐를 봅니까? 이게 한 번 칩채 먹고 두 번 칩채 먹었을 때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마무리를 짓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가열권을 들어갔다가 가열권을 들어간 상태에서
침체를 안 들어간 상태에서 50 위에서 놓을 때 정상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며 간다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요. 2차 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포스코 계열은 그나마 중에서 좀 봐줄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던 건데요.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마주보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주버린 꼬리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방향이 어느 방향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여기에 구름 역시도 이상한 구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크게 볼 때 얘 역시도 한 번, 두 번이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두 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는 이미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이 신저가 빗각에서 지금 정확하게 올려놔 놓고 다시 뺐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못 넘어선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가기도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체엠입니다. 포스코 퓨체엠 역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면요 한 번, 두 번이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한 번이고요.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50 위에 있으니 얘는 가야 될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야 될 날짜 여기로 가면 되는데 갈지 안 갈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구름 밑에는 우리가 보는 게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후행스텐 역시 빗각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갈지 안 갈지 인제는 며칠 안에 3-4일 안에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위로 못 간다 그러면 다시 한 번에 하락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붙여 놔 놓고 얘도 가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26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못 간다면 여기로 못 간다면 얘 역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 내고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구름이 엉구름이면 이거를 만들어서 올라갈지 안 갈지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의 날짜를 보면요. 다 그렇는데 오늘 음봉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포스코 DX가 버티고 있었던 게 오늘 마저 깨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엉구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름이 그렇게 별 영양 가치가 없는 것 해도 굉장히 영양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으니 다시 한 번에 하락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 형태로 봐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포스코 계열이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했는 이 나은 것조차도 지금 요렇게 뭐 점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포스코 스틸리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버팁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만들어 줬는데요. 요렇게 갈지 안 갈지 이제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으니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는 살아서 살려내서 유유로 가야 될 겁니다. 이 구름은 엉구름입니다. 엉구름이지만 이 엉구름이 여기에 얘가 26일 날짜에 맞춰서 갈지 아니면 얘는 52의 신저가로 갖는 게 아니고 26의 신저가로 올라갔으니 여기서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 얘 역시 52의 신저가를 한 번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어, 지금부터 보는 2차 전지는 가장 나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성 SDI를 설명했듯이 맹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SKC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버티가지고 위로 갈지 안 갈지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여기에 구름이 조금 뜨거우니 조금 올라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는 거는요, 구름 위냐 구름 밑이냐를 볼 때 구름 밑은 역배열이고 구름 위는 정배열로 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준선 밑에 그 구름 밑에는 역배열이고 구름 위에는 정배열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역시 다 지금 안 좋은 국면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입니다. 대주전자 역시 이쪽에 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어서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사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낸 사람들은 잘한 거고요. 아니고 그냥 더 갈 거야라 하고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때 구름 위에서는 버티도 되지만,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대가 난 상태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 한 번 내려옴이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냐 밑에냐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LNF입니다. LNF 역시 구름 밑에서 정배열은 나 있지만 안 좋은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나마 위안 삼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안 삼는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533은 50m로 내려왔지만 얘네들이 50m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20에 12 50m로 내려온다 이러면 얘는 52 신저가를 한 번 더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리면서요. 제가 좋게 봤다는 얘기는, 좋게 보고 있었던 내용들은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에서 한 가지를 더 오늘은 이걸 보면서 설명해 준다면, 내가 여기서 설명해 줄 때 이게 여기가 이제 3파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얘가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 빨간 구름으로 가면 여기서 조금 내려왔다가 가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후유증을 나타낼 거다 했는데, 얘 역시 이틀 동안 버티고 있다가 정확한 응구름에서 정확한 응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26일에 올라갈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미리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얘 구름을 양의 구름으로 무조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구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양의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 26의 신고가는 만들어냈지만 52의 신고가는 못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주는 가격대는요, 35만 7천 원이 넘어서야지 52의 신고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현재에서 52의 신고가는 못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이 여기가 48일, 그 다음에 48, 49, 50, 52가 여기 오는 날짜거든요. 요 날짜에서 본다면 50의 신고가는 여기에 들어있으니, 요봉에 들어있습니다. 요봉에. 요 가격만 넘어서면 됩니다. 제가 지우고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봉입니다. 요거입니다. 요 꼬리를 넘는 요 가격대. 요날 캔들이 오는 날 50의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요, 얘는 여기서부터 52, 20, 26일이 고점이 왔으니까요, 한번 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얘가 여기서 올라가서 한번 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게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올라온 만큼 눌러주고 여기서 올라온 만큼이 한 번 더 가는데요, 이게 26일을 더 가니까요, 여기서 포함한다면, 여기에서 포함한다면 52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이 고가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를 미리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금방 전화 줄게요. 네. 아, 어, 지금 제가 찍어 놓은 게 15 분에 찍어 놔서 너무 아까워서 다시 전화를 끊고 저기 두산 계열이 지금 제가 좋게 본다는 내용들은 요 밑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밑에 두산 엘리빌리티, 두산 엘리빌리티는 제가 틀림없이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후유증을 나타낼 거다. 그럼 여기 후유증을 요렇게 나타내고 요 날짜까지 얘가 있다가 여기서 버티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두산 엘리빌리티가 여기서 올라올 때 이게 1파냐, 이게 1파냐, 그 다음에 이게 2파냐, 그 다음에 이게 3파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파가 갈 때는 여기 1파가 올라온 이 여기 이게 100% 올라왔죠. 여기서 100% 올라 3만 원 올라와서 100% 와서 26,000원까지, 여기 얼마입니까? 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다시 100%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를 2만 원에서 100%를 가면 얼마입니까?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가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월봉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역사상 신고가를 가본 적이 없는 여기 가격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 주봉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주봉이 끝났습니다. 이 주봉이 끝나고 내일 주봉이 들어설 건데요. 이 주봉이 들어설 때 지금 현대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보십시오.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들어 있는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다는가 하면 이 굵은 지표가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건 눌림목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거는요, 일봉이나 주봉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해드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보십시오. 두산 로보틱스는 구름 위에도 아니고 구름 밑에, 이건 로봇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이 다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른 것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는 가격대를 미리 만들어 준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왔다가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일지, 이거 악어라 그랬죠. 악어 모습을 만들어내서 보면 되지만, 얘 역시도 전환선이 내려와서 긍정적으로 모습으로 보일 때는 전환선 위에 캔들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서 위평선으로 보면 이거를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엘리베이터는 오늘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니로 올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니로 오질 않습니다.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음, 이게 구름 위에 가는 거를 함부로 매도를, 저는 여기서 한번 눌려주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눌려주지 않고 너무 세서 가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음, 보면 지금 보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연기금 없고, 이걸로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땡겨 올려요. 계속 땡겨 올려요. 니로만 땡겨 올리고 니로만 땡겨 올리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손절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니로 온다면 다시 잡아낼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는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접었다가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접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요게 계속 여기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이제는 지켜봐야지 되지만, 지켜볼 때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슬러의 최고 큰 대장이 얘가 영선 밑으로 내려온다.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보면서 영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았을 때는 무조건 따라잡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얘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음,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면서 여기는 보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 삼성 SDI R은 지금 오늘 400원 내려가고 이제 월요일 날 마무리를 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인지 제가 지금 몰랐는 제가 보기에는 12일 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과 안 사실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음, 유상증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보고 묻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그 가격에서 니로 오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안 사도 되겠지만, 아니 그 가격은 안 올 것 같대 하면 사는 건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 역시도 100만 원이 언제 갈지는 저도 날짜를 못 잡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를 이렇게 보십시오.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약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상전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저 삼성 SDI만 그렇다 그러면서 유상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러니까요. 조금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냐, 그나마 비싼 가격이냐를 묻는다면 비싼 가격은 절대로 아닙니다.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차트를 보십시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면 어떤 스트레이트 슬로가 어떤 모습일 때 올라갈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여기에다 표시를 해놔 드렸지 않습니까? 요 니로 와서 어떤 모습일 때 올라간다는 얘기죠. 저는 유상증자를 받지만 굳이 제가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거고, 제가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또 죽일 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또 영웅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그 가격 밑에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자신감 없다면 사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대까지는 찍고 올라갈지 아닐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안 일어난다면 못 올라갈 겁니다. 삼성 SDI를 다시 위평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평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위평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 들어있는지, 지금 5일과 10일과 20일에 완전 역배열 역배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역배열이 여기서 땡겨 올릴 갑자기 땡겨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그거는 저는 차트로만 설명해 준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가격을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가격을 훼손을 하고 다시 52 신저가를 만들어냈을 때 9일 동안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저거 매매 방법은 그거 한 가지 말고는 매매 방법이 없습니다 했는 거는, 구름 밑에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매매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 방법 한 개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산이나 그 두산 역시도 구름 밑에서 내려왔다 구름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를 갖다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 역시도 응구름입니다. 응구름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응구름이
똥바가지에 찌그러진 똥바가지가 만들어진다면 올라갈 때도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찌질찌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트를 볼 때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봤다가요. 오늘은 좋게 보고 일단은 조금은 샀습니다. 금액이 비싸서 많이는 사지를 못하고요. 오늘 종가 위에서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바로 따라 붙었는데요. 이 따라 붙는 거는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따라 붙었다는 얘기죠. 얘가 그냥 올라가서 따라 붙었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사면 되지만 그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매 스케일을 오늘 한 개만 더 알려드린다 그러면 봉이 고점을 만들어낸 봉에서 그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봉들이 나올 겁니다. 그 봉들이 나올 때 그 봉들에서 선을 하나씩 고점 자리에 선을 하나씩 그려 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고점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이 따라가는 거는요, 여기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 고점까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이 고점까지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3, 4일 동안에 이익을 내고 이 3, 4일에 매매를 했을 때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갈 거고요. 올라가다가 5일선을 훼손한다면 그 자리에서 팔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사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캔들이 올라갈 때 캔들을 보고 그냥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 마지막 저 고점을 찍어 놓은 그 고점을 못 넘었을 때 선을 그려 놓고 그 선을 넘었을 때 따라잡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이것도 기법이니까 이 기법은 3, 4일 정도의 매매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잘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5일선을 잘 보고 매매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제는 얘 역시도 정상적인 엉구름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구름이 됐고요. 요게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틀 제가 그 어버이날쯤에는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 앞으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화요일 날 제가 여행을 가니까 여행 가는 날 늦게라도 오면 그때는 꼭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못 찍어 올려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셨을 건데 그 궁금한 점 어, 용케 참으시고 오늘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재미나게 한번 보십시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